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국제광고제 첫 에듀테크 세션에서 첫 세션에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유니클로 마케팅의 서구루라고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첫 세션이어서 많은 분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목은 보셨는데요.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요즘 광고 시장에서 계속 중요하다, 메인이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마케터에게는 늘 핵심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제인 영상과 미디어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디어 소비 형태가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이에 맞추어서 영상 광고 또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와 영상의 결합, 그런 변화가 어떻게 소비자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움직이는지, 또 이를 확산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세션 발표를 맡아주실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이구익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마스 이구익입니다. 네, 영상과 미디어의 결합, 공감은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션을 굉장히 즐겁게 준비했는데요. 첫 세션이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도 조심하게 잘 돌아갈 것을 믿고 저희도 재미있게 잘 강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의 서구루 팀장님, 그리고 스피커의 이구익 CD고요. 먼저 저희는 미디어 발달사와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진보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선사시대 인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시초, 어디 역사책에서 한번 좀 보셨을 법한 동굴 벽화의 그림인데요. 이게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된 쇼베 동굴 벽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동굴 벽화로 알려지는 라스코하고 알타미라보다 15,000년 이상 앞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냥 물소 같은 형태로 보이시는데요, 다리가 여러 개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프랑스 고고학자 마르코 아제마하고요, 예술가 플로랑 리베르가 20년간 연구 끝에 고대 동물 벽화가 움직이는 그림, 즉 영상이었다라는 학설을 입증했습니다. 최초의 영상 미디어가 바로 동굴 벽화였다라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동물의 여러 개의 머리나 다리, 꼬리가 달려있는 것은 불빛이 깜빡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형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굴 벽화에서 이렇게 머리가 3개가 달려있거나 꼬리가 있거나 다리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불빛의 깜빡임을 동굴 안에서 주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보입니다. 마치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마찬가지로 꼬리가 있는 부분도 앞뒤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림처럼 불빛을 또 비춰보면 저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시죠? 저희가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효과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태초의 인류가 이런 식으로 동굴 벽화를 그리면서 영상에 대한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되게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의 조상들이 현대의 영상 원리를 활용해서 벽화를 그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에 내재된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 본능에 따라 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99년에 미국 영문학 교수인 존 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호모 나렌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가장 시각적인 저희의 감각기관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보여준다라는 것이 바로 영상과 가장 직결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왕이 그 노예와 좀 불륜을 저지르는 왕비를 목격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돼서 여자를 믿지 못하고 하룻밤을 보내면 처형하는 그런 것인데요. 대신에 딸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그 처형을 미루게 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다라는 스토리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 안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과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흥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해온 존재들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함께 이야기하기는 영상이라는 컨텐츠로 발현되고 있고, 매체를 통해서 매 시대마다 진보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영상의 발달사를 보면요, 인류는 영상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굴 벽화에서부터도 시작했다라고 보면 현대 영상기계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1891년에 딕슨과 에디슨이 이것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사진 영상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르미에르 형제라는 저 사람 둘이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그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죠. 각 사진이 초당 16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움직이는 이미지가 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영화가 바로 리옹의 루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 조악한데요, 그 당시에선 굉장히 획기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리메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에요. 끊임없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저렇게 낮에 퇴근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지금 봐도.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기차를 이렇게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는 것들을 상영하기도 했는데, 영상이 처음인 사람들은 그것에 놀라가지고 극장을 박차고 막 도망갔다라는 일화도 있을 만큼 굉장히 흥미롭게 사람들이 봤던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미디어와 광고가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그 문화비평가이자 미디어 학자가 있는데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고 매체의 중요성과 발달에 가장 맞닿아 있는 표현이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의 연대기별로 인류의 매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자랑스럽게도 한국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본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1609년 독일에서 최초의 주간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세션에서 좀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TV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SNS,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뉴미디어의 등장이 잘 보시면요, 이 텀이 옮겨가면서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미디어는 그래서 영상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면서 굉장히 짧은 텀 안에 새로운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고가 미디어를 숙주로 진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2위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뭐 영상이라든지 음악을 소비하는 행위죠. 그리고 실제로 광고주들께서도 광고에 대한 매체비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드디어 방송보다 더 많은 4.13조의 모바일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이 계속 발달되고 그 안에 광고가 있지만, 그것의 지금 저희의 끝단, 지금 현재는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면 미디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영상 광고는 당대의 가장 탁월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디어적 시각에서 짚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대별 영상 광고하고 확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의사 출신의 카피라이터 헬 스테븐스의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정, 이모션이란 말에 움직임, 모션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가 같다. 인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광고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자체는 하나의 플랫폼, 즉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영상의 컨텐츠,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알맹이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미디어랑 같이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상 미디어의 변화는 영상 콘텐츠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짚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오프라인 미디어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존에 일방향적으로 매체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냥 전달하는 형태가 바로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한정된 시간 15초, 20초, 30초에 제한된 시간에 임팩트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측정마저도 대략적이고 좀 불분명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에서의 영상 광고들은 디지털과 소비자들의 브랜드하고의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상호작용적인 광고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시간 구성이 가능하고요. 긴 거는 5분이 넘는 것도 있죠. 단편 영화의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측정과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타겟팅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소통을 담아서 확산과 연결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광고 시대 때부터 미디어가 영상하고 어떻게 결합되고 컨텐츠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방향적으로 광고 영상이 나갔던 가장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15초라는 한계 안에서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 확산이란 것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 입에서 입으로 그 광고 봤어? 혹은 유행어를 따라하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억의 광고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써니텐 광고입니다. 티파니라는 미국 가수인데요. 저희가 아는 티파니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써니텐. 흔들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써니텐에서는 알다시피 가만히 놔두면 과립형 음료라서 찌꺼기 같은 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먹어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광고입니다. 흔들어 주세요라는 것은 이제 유행어가 돼 갖고 여러 개그 프로라든지 아니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도 굉장히 했던 유행어죠. 또 한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광고 한 편 보겠습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대 유행어죠. 따봉. 따봉이란 말을 안 써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광고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따봉이란 말 자체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델몬트였는지 어딘지 그 브랜드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그 마케터들이 고민해서 따봉이라는 주스 이름으로도 바꿔서 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럴 만큼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행어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모델에 좀 의지했었는데요. 홍콩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광고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 세대 차이가 이제 확실히 느껴지고요. 또 유행어를 따라해 보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랑 동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밀키스를 집으면 이마에다 한번 딱 대고 뭐 뽀뽀하고 뭐 사랑해요 밀키스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그 15초 광고로 유명한 그 TV 시절에 가장 주요한 초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짧은 제한 시간 안에 임팩트를 추구해야 했다. 그래서 15초라는 제한 시간 안에서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면 15초 안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모델이나 국내 모델 등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지만 섭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C 인터넷 시대의 영상과 광고인데요, 웹을 통해서 상호작용적인 영상으로 소통했던, 그래서 웹에서 웹으로 블로그로 확산했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 프로세스 전략 같은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비비디오 있을 때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헤라 투명 동안 솔드아웃 캠페인인데요, 광고주께서 미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매직 스타터 CC크림 UV 미스터 쿠션 3가지를 동시에 광고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미션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타겟 인사이트에서 뽑았어요.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욕심은 끝이 없고 일상에서 질투와 경쟁이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경쟁하는 백스테이지의 긴장감 속에서 3명의 모델의 각각 비밀의 아이템을 체험하게 하자라는 걸로 풀어서 어느 제품 하나도 동떨어지지 않고 3개가 다 팽팽한 긴장감과 어떤 강조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구성했었는데요, 당시에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많이 뿌릴수록 좋지만 그것을 좀 희소가치 있고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부러 하루에 수량 제한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아이템들, 핵심 아이템들이 빨리빨리 샘플링으로 소모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으로 마우스 오버하면 좀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제품 정보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온라인 화보 같은 컨셉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이때 사이트에서 보여줬던 인트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나나. 워킹만으로는 부족해. 더 눈부시게 빛났으면 싶군. 케어 없이 어려지는 거야. 투명한 얼굴. 난 시작부터 달라. 원할 때마다 촉촉하게 빛나야지. 이렇게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줄 수 있고, 소비자가 사이트에 오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제가 캡처해 놨는데요,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처럼 만들고, 당시에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오프라인에 샘플링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모바일로 바로 샘플 쿠폰을 보내줬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웹에서 웹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니스프리 한란 사이트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작됐습니다. 리얼 안티에이징 인터뷰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캠페인 CD로 참여한 건데요, 여자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목욕만 하면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울 보고 로션 바르는 순간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성들은 미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쁘다고 말해줘도 오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 아니면 화장이 뜬 것 같아, 뭐 기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우등생, 엘리트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봤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여성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직장인 때는 대학생 때 너무 좋았는데, 대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초등학교 때 피부가 애기 피부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가 지금 나의 모습을 잘 지켜라, 지금의 모습이
언젠가 또 그리워할, 미래에 내가 그리워할 순간이라는 것을 좀 인지시키자. 그래서 티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애기 낳기 전? 다시 돌아간다면 37? 결혼 전이요. 돌아가고 싶어요. 29살 때. 3, 4년 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애기들 피부 보면 완전 부러워요. 아기는 누굴 부러워하죠? 이때 이 온라인 영상을 티저로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어노테이션 버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이름을 PC상에서 입력하고 자신의 나이를 입력하면 인터뷰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거예요. 제가 27살이면 27살이라고 적었을 때 인터뷰를 4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영상이 서버에서 막 만들어져요.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그럼 40대 사람은 뭐 37살 때가 좋았어요. 37살 사람은 뭐 30살 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30살 인터뷰를 해보면 저는 27살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참여자의 나이로 끝나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서버에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당시 인턴 친구였던 이름 넣고요. 27살 인터뷰 참여하기를 누르면 소셜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굉장히 바쁘게 야 27살이래 빨리 여기에 맞게 인터뷰가 끝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상. 그래서 당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라고 로딩 시간을 좀 갖고요.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37? 3년 전으로 한 34살? 31살? 너무 욕심냈나? 20대 때는 방송 끝도 있었죠. 그때는 뭐 잠만 푹 자고 획기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았었죠. 27? 그 나이 보면 진짜 부러워요. 제가 27살로 표기해서 그래요.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온 겁니다. 그리고 소셜 채널에다가 이 영상을 확산시킵니다. 그럼 또 바이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나이를 가장 소중하게 지켜라. 어차피 그걸 제가 사이트에서 38살로 넣든 40으로 넣든 19살로 넣든 다 그리워하는 그 인터뷰로 끝나거든요. 그 나이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좀 다르게 말을 한 것이죠. 너무 예뻐지고 뭐 3일 만에 확 변화됐어요. 이러한 오버프로미스보다는 진짜 지금의 현재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아이디어화 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웹사이트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아이디어를 프로세스화 시켜가지고 단계별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인터랙티브가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랙티브 무비, 소셜 무비의 형태로 계속 활성화해서 브랜딩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온라인에서 체험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어떤 프로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접근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영상으로 공유하고 소통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자체가 기술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화시켜서 온라인상의 바이럴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접근이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형태가 미디어라는 것이 새로워지고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파사드 기술하고 프로젝션 매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프로젝션 매핑으로 굉장히 그 몸을 미디어로 만들고 벽을 미디어로 만들어서 영상을 투영해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해낼 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새롭게 시도됐던 것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The first interactive horror movie in theaters. In regular horror movies, the viewer's role is always the same. With 13th Street, the horror film becomes an interactive thrill. The viewers play their own part and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rotagonist. We developed a software that allows for such a dialogue via voice recognition. A flyer invites viewers to send their phone numbers to a speed dial database. The software selects an audience member and phones him or her. Then, through voice recognition, a dialogue between viewer and protagonist takes place. Hallo? Hallo? Du musst mir helfen. Ich weiß nicht, wo ich hier bin. Bleib dran, ja? Ja. Okay. The answers are converted into commands, and the software plays out the corresponding scene. Because of this, each caller creates a different film. Not only do the viewers hear the protagonist's voice on the phone, they experience her steps, her breathing, her entire figure up close, in parallel with the film. Links oder rechts? Links. Soll ich rauf oder runter? Runter. Also, da unten ist jemand. Dann geh hoch. Okay. Was soll ich tun? Soll ich helfen oder weiter? Weiter. Helfen. Geh weiter. Jetzt bist du dran. Ich hab ja deine Nummer. Dronenlos Handy. The film hit its target audience exactly. Film lovers at cinemas and festivals. 네, 보신 바와 같이 스크린, 극장 스크린하고 관람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하게 무비를 진행한 사례예요. 근데
미디어 간의 장벽을 허문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사실 반전에 있는 그 컨텐츠의 매력도 완벽하다라고 보여져서 되게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것은 프로젝션을 이용한 매핑 광고인데요. 한번 보시죠. Can you see me? Clearly. Because for more than 30% of the drivers in Russia, I don't exist. They take disabled parking places and don't care about the signs on the ground. They always forget that I am more than a sign. The non-profit organization Dislife turned a flat sign into a projection of a real disabled person. A thin air screen saturated with water dispersion was invisible to human eyes. Special cams verified the presence of the disabled sticker on their windshields. And if no sticker was detected... Стой! Что ты делаешь? Я не просто знак на асфальте. Не притворяйся, что меня нет. Почему ты так удивлен? Это парковка для инвалидов. 네, 이 사례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가면 스티커가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진짜 장애인들을 송출해서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작년에 칸 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인데요. 제가 뉴욕 페스티벌의 심사위원 디지털 부분 할 때도 이곳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밑그람이라는 캠페인인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설명 같이 드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하면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Part interactive sculpture, part educational tool, and ultimately a catalyst for conversation. Graham shows us how the human body would need to change to survive a low-impact crash. Over several months, a trauma surgeon and a road safety engineer collaborated with a world-renowned artist, using decades of road safety data, medical research, and creativity to deliver evolution underpinned by evidence. During the process, key weaknesses in the human body were identified and modified. Each physiological change was a new source of information, showing what happens to our bodies in common crash scenarios. We then launched Graham in the state's capital and toured the country to areas where drivers are more likely to be in an accident.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형태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든 건데요. 굉장히 아방가르드하죠. 이것이 굉장히 그 좋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대돼서 바이럴이 됐던 사례입니다. 역시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영상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기술을 중심으로 놀라움을 선사해서 바이럴에 대한 핵심 요소를 살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력에 대한 부분을 실현시키는 한 형태로서 영상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확산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심으로 SNS에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보고 좋으면 좋아요 누르죠. 그리고 확산하죠.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어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완결성을 가지고 되게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을 보면 5초 만에 이제 스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킵이 되지 않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또 한번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사례로 아주 짧게 원더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스킵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빠져들면서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영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크리에이티브 마스가 최근에 만든 작품인데요. 3M 넥스케어라는 광고입니다. 바이럴 영상인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처 케어에 좋은 문 레시피. 청포묵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촉촉한 유지를 위해 수분 공급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건조기에 물을 넣고 70도에서 약 10시간 동안 건조를 시켜줍니다. 자, 물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쯤. 여러분, 이런 요리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밴드 광고거든요. 딱지 생기기 전 빠른 상처 케어의 핵심은 바로 촉촉.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것. 상처 솔루션 촉촉. 딱지 생기기 전 빠르게 3M 넥스케어 하이드로 케어. 긴 호흡으로 좀 반전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바이럴했던 저희 최근 사례입니다. 시리즈가 또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중에 유니클로 사례가 있는데요. 유니클로 중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반바지를, 여자들의 스커트를, 그들의 편안함을 언제까지 부러워만할 것인가? 세상의 거대한 편견에 도전하라. 남의 시선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입고 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고 다니는 건 잘라달라고 이러는 거지? 응? 회사가 우스워? 회사가 장난이야? 네 해달라는 걸 해줄게.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당장 나가! 정말 재밌고 감탄스러운 영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작품인데요. 예, 또 이것도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30대 사람은 조심스럽다. 드러누게 된 자신의 모습이 두려워 큰 주먹을 뻗지 못하는 20년 전의 복서 같다. 하지만 괜찮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탐색점부터 시작하면 된다.
충분하게. 오늘도 한 걸음 더. 그래서 많이 춥죠? 네, 오늘도 많이 춥네요. 너무 춥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버스가 먼저 왔네요. 좀 높은데요? 저기요. 전부터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하박하게 달렸다. 사진인데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결정적 한 방을 보여줄 때다. 오늘은 하나도 안 춥네요. 예쁘셨네요? 먼저 말씀하세요. 보온성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중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내일의 체험들도 있어. 지금 입고 계신 유니클로 원팬츠 컬렉션의 만족도는 이걸로 21전 정배다. 입어보면 알게 된다. 스타일리시하지만 따뜻하게. 유니클로 원팬츠 컬렉션. 백인 체험단 모집중. 어쨌든 이번 겨울은 따뜻해졌다. 굉장히 좀 길긴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의 그 시간적인 제한 없이 재미있고 또 공감되는 스토리, 또 반전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간의 자유로움, 강한 흥미 요소의 브랜디드 컨텐츠들, 그리고 기술보다는 스토리 중심의, 공감 중심의 컨텐츠들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영상과 미디어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AI 기술 중심으로 어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연결됨으로써 저희가 점점 더 세분화된 소비자들과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또 영상도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래 사회의 광고를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안면 인식 기술 중에 홍채 인식 기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또 개인에게 어떤 영상을 미디어로서 바로바로 보여주는 접근인데요. 앞으로의 시대가 미디어의 변화와 함께 광고와 영상이 함께 진보해 왔다라고 보면요. 앞으로의 맥락도 역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더 기술화되고 고도화돼서 대중에서 분중으로, 분중에서 개인, 세밀화된 개인으로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가장 탁월한 미디어를 통해서 진보, 노출, 확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